범죄자들이 노인을 우습게 봤다. 그건 큰 착각이었다. 70 노병들이 나선다. 퇴계로 상가동 노인정은 오늘도 평화로워요. 70을 훌쩍 넘긴 할아버지들이 335 모여 장기를 두고 있죠. 강철수 할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어요. 75세의 철수는 30년간 형사로 일했던 베테랑이에요. 은퇴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죠. 매일 아침 신문의 사건 기사를 빠짐없이 체크하는 게 습관이에요. 옆에는 박만수 할아버지가 앉아 있어요. 73세의 만수는 전직 특전사 출신이죠. 비록 몸은 늙었지만 아직도 팔굽혀펴기 50개는 거뜬해요. 이동구 할아버지는 구석에서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어요. 71세의 동구는 40년간 탐사기자로 일했죠. 은퇴 후에도 동네 소식을 블로그에 올리는 게 낙이에요. 김영호 할아버지는 혈압을 재고 있어요. 70세의 영호는 전직 외과 의사였죠. 지금도 동네 어르신들 건강을 챙기는 게 일상이에요.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가 깨지는 건 순식간이었죠. 노인정 문이 벌컥 열리며 한 할머니가 뛰어들어왔어요. 최순자 할머니였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게 한눈에 보였죠. 철수가 벌떡 일어나 순자를 부축했어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해 보라고 했죠.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강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낮에 잠깐 장을 보러 나간 사이였죠. 돌아와 보니 집 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대요. 금반지며 현금이며 전부 사라졌어요. 평생 모은 돈 500만 원도 없어졌죠. 손주 용돈으로 모아둔 돈이었대요. 철수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죠. 요즘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서 수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없으면 잡기 힘들다고 했어요. 신고는 받겠지만 기대는 하지 말라는 식이었죠. 철수는 전화를 끊으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날 저녁 노인정에는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순자뿐만 아니라 최근 한 달 사이 피해를 본 사람이 5명이나 되었거든요. 모두 낮 시간대에 혼자 있던 노인들이었어요. 박영숙 할머니는 목걸이를 잃었어요. 김철호 할아버지는 통장과 도장을 도난당했죠. 이순희 할머니는 금리까지 뜯겨갔다고 했어요. 범인은 노인들만 골라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저항할 힘이 없는 약자만 노리는 비겁한 놈이었죠. 철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경찰이 안 하면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30년 형사 생활이 헛된 게 아니잖아요.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동구도 나섰어요. 기자 시절 온갖 사건을 취재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영호 역시 함께하겠다고 했어요. 넷은 마주보며 결의를 다졌어요. 늙었다고 당하고만 살 순 없는 거예요. 동네를 지키는 건 우리 몫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할아버지 특공대가 탄생했어요. 평균 나이 70이 넘는 특별한 팀이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실력자들이었어요. 첫 회의는 철순의 집에서 열렸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동네 지도가 펼쳐져 있었죠. 피해 발생 지점마다 빨간 핀이 꽂혀 있었어요. 철수가 패턴을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였죠. 독거노인 가구만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만수가 지도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범행 지점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져 있었죠.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조직 범죄 같았어요. 동구가 노트북을 열었어요. 최근 한 달간 주변 지역 범죄 통계를 검색했죠. 놀랍게도 인근 3개 동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총 피해액이 2억 원이 넘었어요. 모두 노인들만 노린 범죄였죠. 경찰은 각 사건을 따로 처리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직감했어요.
이건 한 조직의 소행이라는 걸 말이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영호가 피해자 명단을 정리했어요. 모두 70대 이상의 독거노인이었죠. 공통점은 자식들이 멀리 살거나 연락이 뜸한 경우였어요. 범인은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한 거예요. 언제 집을 비우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죠. 이건 단순 절도범이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특공대는 현장 답사에 나섰어요. 첫 번째 피해 가구인 순잔의 집부터 조사하기로 했죠. 철수는 마치 현직 형사처럼 꼼꼼히 살펴봤어요. 현관문 잠금 장치에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전문적인 도구로 따낸 흔적이었죠. 일반 절도범이 아니라 프로의 솜씨였어요. 만수가 침입 경로를 분석했어요. 베란다 쪽 창문도 확인했죠. 놈은 이 집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어요. 동구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웃들을 인터뷰했어요. 수상한 사람을 본 적 있냐고 물었죠. 한 할머니가 기억을 더듬었어요. 사흘 전쯤 젊은 남자가 이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대요. 택배 기사처럼 보였지만 아무것도 배달하지 않았죠. 그냥 주변을 둘러보더니 사라졌다는 거예요. 철수는 즉시 메모했어요. 범인은 사전 답사를 철저히 한다는 증거였죠. 이 정보가 중요한 단서가 될 거예요. 영호는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어요. 모두 거동이 불편하거나 청력이 약한 분들이었죠. 범인은 저항할 수 없는 약자만 골라 범행을 저질렀어요.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패턴이 명확해졌어요. 범인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범행을 저질렀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가 범행 시간이었어요. 철수가 작전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제 범인을 잡을 방법을 찾아야 했죠. 넷은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댔어요. 만수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미끼 작전을 펼치자는 거였죠. 독거노인처럼 보이는 집을 하나 정해서 함정을 파는 거예요. 동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기로 했어요. 은근슬쩍 독거노인 정보를 흘리는 거죠. 범인이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영혼의 집을 미끼로 쓰기로 했어요. 1층 구조에 침입하기 쉬워 보이니까요. 완벽한 미끼였죠. 준비 작업이 시작됐어요. 영호는 낮에 규칙적으로 외출하기 시작했죠. 마치 혼자 사는 노인처럼 행동했어요. 집 안에는 CCTV를 설치했어요. 만수가 군 시절 배운 감시 기술을 활용했죠. 사각지대 없이 완벽하게 커버했어요. 동구는 SNS에 은근히 정보를 흘렸어요. 영호가 혼자 살며 귀중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요. 미끼를 던진 거죠. 철수는 주변 경비를 강화했어요. 노인정 회원들에게도 협조를 구했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면 즉시 연락하라고 했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하지만 철수는 인내심을 잃지 않았어요. 3일째 되던 날 오후였어요. 동구의 노트북에 알림이 떴죠. 누군가 영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고 있었어요. IP 주소를 추적했어요. 인근 PC방에서 접속한 거였죠. 동구는 즉시 철수에게 연락했어요. 철수와 만수가 그 PC방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죠. 검색한 사람은 이미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PC방 사장에게 CCTV를 확인해 달라고 했죠. 30대 남자가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나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얼굴은 정확히 안 보였어요. 하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는 확인할 수 있었죠. 철수는 그 영상을 저장했어요. 다음 날이 목요일이었어요. 범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요일이었죠. 특공대는 긴장감 속에서 대기했어요. 영호는 평소처럼 오후 1시에 외출했어요. 집에는 철수와 만수가 숨어 있었죠. 동구는 밖에서 감시를 맡았어요. 1시간이 지났어요. 아무 일도 없었죠. 하지만 철수는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오늘 뭔가 일어날 거라고 말이에요. 30년 형사 생활의 직감이었죠. 그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어요. 오후 2시 30분이었어요.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죠. 누군가 잠금 장치를 만지고 있었어요. 철수와 만수는 숨을 죽였어요.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죠. 드디어 놈이 미끼를 문 거예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죠. 손에는 전문적인 도구가 들려 있었어요. 남자는 재빨리 집안을 훑었어요. 귀중품을 찾는 눈빛이었죠. 침실로 향하려는 순간이었어요. 철수가 불을 켰어요. 남자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죠. 그 순간 만수가 뒤에서 제압했어요. 70이 넘은 나이지만 솜씨는 여전했어요. 남자는 순식간에 바닥에 눕혀졌죠. 특전사 출신의 기술은 녹슬지 않았어요. 철수가 남자의 팔을 뒤로 꺾었어요. 형사 시절 배운 제압술이었죠. 남자는 꼼짝도 못했어요. 동구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현행범으로 잡았으니 증거도 확실했죠. 남자의 가방에서 각종 범행 도구가 나왔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남자는 이미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어요. 할아버지들의 솜씨에 경찰관들도 놀랐죠. 철수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자는 결국 자백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총 5명이 팀을 이뤄 범행을 저질렀죠. 노인들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이유도 밝혀졌어요. 저항이 없고 신고도 늦어 도망치기 쉬웠대요. 비겁한 놈들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잡힌 건 말단일 뿐이었거든요. 조직의 보스는 따로 있었어요. 철수가 남자를 신문했어요. 보스가 누구냐고 물었죠. 남자는 입을 다물었어요. 만수가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협조하면 선처를 부탁하겠다고 했죠. 남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보스는 최태식이라는 자였어요. 40대 중반의 전과자였죠. 이미 여러 건의 절도 전과가 있었어요. 태식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각 구역을 나눠 부하들에게 할당했죠. 피해자 정보도 철저히 수집했어요. 동구가 즉시 조사에 나섰어요. 태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냈죠. 현재 거주지까지 파악했어요. 철수는 경찰에 정보를 넘겼어요. 하지만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죠. 잡힌 부하의 진술만으로는 체포영장을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철수는 답답했어요. 보스를 놓치면 조직이 다시 활동할 거였거든요. 직접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특공대는 다시 회의를 열었어요. 태식의 거처를 감시하기로 했죠.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 했어요. 만수가 감시 작전을 짰어요. 군 시절 정찰 임무 경험을 살렸죠.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태식은 번화가의 허름한 오피스텔에 살고 있었어요. 3층에 있는 작은 방이었죠. 철수와 만수가 교대로 감시했어요.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태식이 큰 가방을 들고 나왔죠. 수상한 움직임이었어요. 만수가 뒤를 밟았어요.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가는 태식을 따라갔죠. 70이 넘은 나이지만 몸놀림은 가벼웠어요. 태식은 어느 창고 앞에 멈췄어요. 주변을 살피더니 문을 열고 들어갔죠. 만수는 조심스럽게 접근했어요. 창문 틈으로 안을 엿봤어요. 그곳에는 훔친 물건들이 가득했죠. 금반지며 현금이며 각종 귀중품이 쌓여 있었어요. 태식은 부하들과 만나고 있었어요. 다음 목표물을 정하는 중이었죠. 또 다른 노인 가구를 노리고 있었어요. 만수는 즉시 철수에게 연락했어요. 위치를 알려주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죠.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철수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이번엔 현장을 직접 목격한 증언도 있었죠. 경찰이 즉시 출동했어요.
하지만 그 사이 문제가 생겼어요. 태식이 만수를 발견한 거예요. 창문 밖을 보다가 수상한 그림자를 본 거죠. 태식과 부하들이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만수는 재빨리 몸을 숨겼죠. 하지만 완전히 도망치기엔 늦었어요. 4명의 젊은 남자들이 만수를 둘러쌌어요. 70이 넘은 노인 하나쯤이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만수는 침착하게 자세를 잡았어요. 50년 전 특전사 시절의 기억이 되살아났죠. 늙었어도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남자가 덤벼들었어요. 만수는 가볍게 피하며 상대의 팔을 꺾었죠.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만수는 낮은 자세로 다리를 걸었죠. 둘 다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태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부하 셋을 순식간에 제압했거든요. 공포가 엄습했죠. 하지만 태식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쇠파이프를 들고 만수에게 달려들었죠. 만수는 피하려 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반응이 늦었어요. 쇠파이프가 만수의 어깨를 스쳤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왔죠. 만수는 비틀거렸어요. 태식이 다시 파이프를 휘둘렀어요. 이번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만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고함 소리가 들렸죠. 철수가 달려온 거예요. 철수는 태식에게 몸을 날렸어요. 75세의 나이지만 기세는 맹렬했죠. 태식은 뒤로 밀려났어요. 동시에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차 여러 대가 골목으로 들어왔죠. 태식과 부하들은 완전히 포위됐어요. 태식은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철수가 다리를 걸었죠. 태식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경찰들이 달려와 태식 일당을 체포했어요. 창고에서 훔친 물건들도 전부 압수됐죠. 증거는 충분했어요. 만수는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죠. 어깨에 타박상을 입었지만 뼈는 멀쩡했어요. 영우가 직접 치료를 해줬어요. 전직 외과 의사의 솜씨는 여전했죠. 만수는 이틀 만에 퇴원할 수 있었어요. 태식 일당은 전원 구속됐어요. 창고에서 발견된 물건만 해도 수백 점이었죠. 피해액은 3억 원이 넘었어요. 경찰은 특공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민간인의 협조로 큰 사건을 해결했다고 했죠. 신문에도 기사가 실렸어요. 하지만 철수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훔친 물건을 찾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거든요.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했어요. 경찰은 절차가 복잡하다고 했어요. 증거 보관을 거쳐 재판 후 반환한다는 거죠.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노인이었죠. 당장 생활비가 없어 고통받고 있었어요. 특공대는 다시 머리를 맞댔어요. 어떻게든 빨리 돌려줄 방법을 찾아야 했죠. 동구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언론을 활용하자는 거였어요. 기자 시절 인맥을 동원했죠. 방송국에 취재를 요청했어요. 이틀 후 저녁 뉴스에 특공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할아버지들이 범죄 조직을 소탕한 영웅담이었죠.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감동했다는 댓글이 쏟아졌죠. 특히 노인들의 응원이 대단했어요. 방송 효과는 즉각 나타났어요. 경찰청장이 직접 나섰죠. 신속한 피해 회복을 약속했어요. 일주일 만에 물건들이 주인에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금반지를 되찾았죠. 눈물을 흘리며 철수에게 감사했어요. 김철호 할아버지도 통장을 돌려받았어요. 다행히 돈은 아직 인출되지 않았죠. 이순희 할머니의 금리도 발견됐어요. 피해자들이 노인정에 모였어요. 특공대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모인 거죠.
손수 만든 음식을 가져왔어요. 철수는 손사래를 쳤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피해자들은 계속 고마워했어요. 만수는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누군가 영웅 아니냐고 물었죠. 만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는 그냥 이웃을 도왔을 뿐이라고 했어요. 늙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했죠.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그날 밤 철수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번 사건은 해결했지만 또 다른 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구청을 찾아갔어요. 동네 안전 대책을 제안하려고 했죠. 구청장을 만나 의견을 나눴어요. CCTV를 더 설치하자고 제안했어요. 특히 독거노인 가구 밀집 지역에 말이죠. 구청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만수는 자율방범대 조직을 제안했어요. 노인정 회원들로 구성하자는 거였죠.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동네를 지키는 거예요. 동구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노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자고 했어요. 영호는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안했어요. 독거노인 건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자는 거였죠. 위급 상황을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구청은 모든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예산을 확보해서 즉시 시행하기로 했죠. 특공대의 노력이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 후 CCTV 100대가 추가 설치됐어요. 사각지대가 대폭 줄어들었죠. 범죄 예방 효과가 즉시 나타났어요. 자율방범대도 출범했어요. 30명의 노인정 회원들이 참여했죠. 매일 저녁 2시간씩 순찰을 돌았어요. 신고 앱도 개발됐어요. 버튼 하나로 경찰과 이웃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었죠. 노인들의 호응이 좋았어요. 영호는 매주 무료 건강검진을 시작했어요. 노인정에서 혈압과 혈당을 재주었죠. 이상이 있으면 즉시 병원 연계를 해줬어요. 2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보였어요. 동네 범죄율이 70%나 감소했죠. 노인들의 불안감도 크게 줄었어요. 다른 동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벤치마킹을 하러 방문했죠. 특공대의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철수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었어요. 어느 날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인근 강북구에서 연락한 거였죠. 비슷한 문제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강북구에서도 노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보이스피싱부터 방문 판매 사기까지 다양했죠. 경찰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철수는 특공대 회의를 소집했어요. 다른 지역까지 도울 수 있을까 고민했죠. 만수가 먼저 나섰어요.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배운 걸 나눠주면 된다고 했죠. 동구와 영호도 동의했어요. 다음 주 특공대는 강북구로 향했어요. 그곳 노인정에서 간담회가 열렸죠. 100여 명의 노인들이 모였어요. 철수가 경험담을 나눴어요. 어떻게 범죄 조직을 소탕했는지 설명했죠. 노인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만수는 자율방범 노하우를 전수했어요. 순찰 방법과 위급 상황 대처법을 알려줬죠. 70이 넘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동구는 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설명했어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법을 가르쳤죠. 디지털 시대의 수사 기법이었어요. 영호는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어요. 몸이 건강해야 활동할 수 있다고 했죠. 간단한 응급처치법도 알려줬어요. 강북구 노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우리도 특공대를 만들고 싶다고 했죠. 철수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일주일 후 강북 특공대가 결성됐어요. 전직 경찰관 출신 박순철 할아버지가 리더가 됐죠.
10명의 회원이 함께했어요. 철수는 그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했어요. 범죄 패턴 분석법부터 제압 기술까지 가르쳤죠. 만수는 체력 훈련을 지도했어요. 한 달간의 훈련 끝에 강북 특공대가 첫 작전에 나섰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했죠. 상가동 특공대가 후방 지원을 했어요. 작전은 성공적이었어요. 보이스피싱범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죠. 경찰에 인계하며 큰 박수를 받았어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서울 전역에서 문의가 쇄도했죠. 특공대 모델이 전국적 관심을 받았어요.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민 안전 정책에 참여해 달라는 거였죠. 철수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시청 회의실에서 정책 토론회가 열렸어요. 시장과 경찰청장도 참석했죠. 철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어요. 노인들도 충분히 사회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했죠.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면 더 큰 힘이 된다고 말했어요. 시장은 깊이 공감했어요. 시니어 자율방범대를 정식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죠.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어요. 3개월 후 서울시 시니어 안전 네트워크가 출범했어요. 25개 구에서 200명이 넘는 노인들이 참여했죠. 전국 최초의 시니어 방범 조직이었어요. 철수는 총괄 자문위원이 됐어요. 만수는 교육 책임을 맡았죠. 동구는 정보 시스템을 관리했어요. 영호는 의료 지원팀을 이끌었어요. 각자의 전문성을 살린 역할이었죠. 완벽한 팀워크였어요. 출범 기념식이 성대하게 열렸어요. 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를 했죠.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전국 뉴스톱으로 다뤄졌어요. 시니어들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타이틀이었죠.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철수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어요. 시작은 화려했지만 지속이 중요했거든요.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했어요. 첫 달 활동 보고서가 나왔어요. 서울 전역에서 범죄 신고가 30건 접수됐죠. 이 중 23건이 시니어 안전 네트워크를 통해서였어요. 검거율도 놀라웠어요. 신고된 사건의 80%가 해결됐죠. 일반 신고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어요. 이유는 명확했어요. 시니어들이 동네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수상한 낌새를 즉시 포착할 수 있었죠. 또한 범죄자들이 방심했어요. 노인들을 우습게 봤던 거죠.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강남구에서 큰 사건이 터졌어요. 50대 사기범이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 사기를 쳤죠. 피해액이 10억 원에 달했어요. 강남 특공대가 즉시 투입됐어요. 리더는 전직 금융감독원 출신 최병철 할아버지였죠. 금융 사기 전문가였어요. 병철은 사기범의 수법을 단번에 간파했어요. 폰지 사기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투자자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이틀 만에 사기범의 계좌를 찾아냈어요. 돈의 흐름을 역추적했죠. 결국 사기범의 은신처까지 파악했어요. 경찰과 합동작전을 펼쳤어요. 사기범은 해외 도피를 준비하고 있었죠. 공항에서 검거됐어요. 피해 금액의 대부분을 회수했어요.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었죠. 병철은 영웅 대접을 받았어요. 이 사건으로 시니어 안전 네트워크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단순 방범을 넘어 전문 수사까지 가능하다는 게 증명됐죠. 정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행정안전부 장관이 철수를 만나러 왔어요. 전국 확대를 제안했죠. 철수는 신중하게 고민했어요. 확대는 좋지만 질 관리가 중요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했어요. 철수는 조건을 제시했어요. 전국 시니어 아카데미를 만들자고 했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자는 거예요. 장관은 즉시 동의했어요.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죠. 3개월 안에 아카데미를 개원하기로 했어요. 3개월 후 시니어 안전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어요. 서울 마포구에 3층짜리 건물을 확보했죠. 최첨단 교육시설을 갖췄어요. 첫 기수 모집에 10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어요. 전국 각지에서 노인들이 모여들었죠. 심사를 거쳐 100명을 선발했어요. 교육과정은 4주간이었어요. 범죄 예방부터 재압술까지 다양했죠. 철수와 만수가 직접 강의를 맡았어요. 첫 주는 이론 교육이었어요. 범죄 심리학과 수사 기법을 배웠죠. 동구가 정보 수집 방법을 가르쳤어요. 둘째 주는 실전 훈련이었어요. 만수가 체력 단련을 지도했죠. 70이 넘어도 할 수 있는 운동법을 개발했어요. 셋째 주는 응급처치였어요. 영호가 직접 나서서 가르쳤죠. 심폐소생술부터 지혈법까지 익혔어요. 넷째 주는 현장 실습이었어요. 실제 순찰을 돌며 경험을 쌓았죠. 베테랑 특공대원들이 멘토로 함께했어요. 졸업식 날 100명 전원이 수료증을 받았어요. 각자의 지역으로 돌아가 특공대를 만들기로 했죠.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순간이었어요. 2달 후 전국에 50개 특공대가 생겼어요. 1000명이 넘는 시니어들이 활동했죠. 범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부산에서는 마약 조직을 적발했어요. 70대 특공대원이 결정적 단서를 찾아냈죠. 경찰과 협력해 조직을 소탕했어요. 대구에서는 아동학대를 막았어요. 이웃집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특공대원이 신고했죠. 아이는 무사히 구조됐어요. 광주에서는 화재를 예방했어요. 순찰 중 가스 냄새를 맡은 특공대원이 조치했죠. 대형 참사를 막았어요. 언론은 시니어 특공대를 집중 조명했어요. 사회의 새로운 안전망이라고 평가했죠.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일본 NHK에서 취재를 왔어요. 고령화 사회의 모범 사례라며 다큐멘터리를 찍었죠. 철수는 인터뷰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오히려 경험이 큰 자산이 된다고 했죠.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노인들이 위험한 일을 하는 게 적절하냐는 거였죠. 한 방송 토론회에 철수가 출연했어요. 반대 측 패널이 안전 문제를 제기했죠. 노인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철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도 무모하게 행동하지 않는다고 했죠. 항상 경찰과 협력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안전 규정이 엄격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절대 직접 개입하지 않았죠. 신고와 감시에 집중했어요. 통계가 이를 증명했어요. 1년간 활동하며 부상자는 단 3명이었죠. 모두 경미한 타박상이었어요. 반면 예방한 범죄는 1,500건이 넘었어요. 검거에 기여한 사건도 800건이었죠. 명백한 성과였어요. 여론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실제 성과를 보며 인정하기 시작했죠. 지지율이 80%를 넘었어요. 정부는 시니어 안전 네트워크를 정식 사업으로 확대했어요. 연간 1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죠. 전국 200개 특공대로 확대하기로 했어요. 철수는 이제 전국적인 유명 인사가 됐어요. 강연 요청이 쇄도했죠. 대학교에서도 특강을 해달라고 했어요. 서울대학교 특강 날이었어요. 대강당이 학생들로 가득 찼죠. 철수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시작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죠. 70이 넘어도 꿈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어요. 학생들은 열렬히 박수를 쳤어요. 질문 시간에 한 학생이 물었죠. 힘들지 않으냐고 말이에요.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힘들지만 보람차다고 했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만큼 큰 기쁨은 없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은퇴 후 어떻게 살아야 하냐고 했죠. 철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쉬는 것도 좋지만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했어요. 작은 일이라도 좋으니 사회에 기여하라고 했죠. 그것이 진짜 행복이라고 강조했어요. 강연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왔어요. 존경한다며 악수를 청했죠. 철수는 한 명 한 명 정성껏 응대했어요. 그날 밤 철수는 노인정으로 돌아왔어요. 만수와 동구와 영우가 기다리고 있었죠. 넷은 오랜만에 막걸리를 마셨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평범한 노인정 할아버지들이 전국적 영웅이 됐죠. 하지만 넷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만수가 말했어요.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라고 했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동구도 거들었어요. 시작이 중요하다고 했죠. 용기를 내서 첫 발을 떼는 게 제일 어렵다고 했어요. 영호는 건배를 제의했어요. 더 많은 노인들이 꿈을 찾기를 바란다고 했죠. 넷은 잔을 부딪혔어요. 새해가 밝았어요. 시니어 안전 네트워크는 이제 3,000명 규모로 성장했죠. 전국 250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정부는 공로를 인정해 철수에게 훈장을 수여했어요. 국민훈장 모란장이었죠. 시상식에는 특공대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달아줬어요. 노인들에게 희망을 준 공로라고 했죠. 철수는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철수의 진짜 꿈은 따로 있었어요. 이 모델을 해외에도 전파하고 싶었거든요. 전 세계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죠. 국제노인 포럼 초청장이 왔어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행사였죠. 철수는 특공대를 대표해 참석하기로 했어요. 만수와 동구와 영호도 함께 갔어요. 생애 처음 해외여행이었죠. 넷은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네바 컨벤션 센터는 장관이었어요. 80개국에서 대표들이 모였죠. 모두 고령화 사회 대응에 고심하고 있었어요. 철수의 발표 차례가 왔어요. 무대에 오른 철수는 떨렸지만 침착했죠. 75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한국 시니어 특공대 사례를 발표했어요. 어떻게 시작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설명했죠. 청중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여러 나라 대표들이 질문을 쏟아냈죠.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일본 대표가 다가왔어요. 직접 교육을 받고 싶다고 했죠. 철수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요청이 왔어요. 시니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공유해 달라는 거였죠. 철수는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어요. 포럼이 끝난 후 철수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운 제네바 호수가 보였죠. 감회가 새로웠어요. 1년 반 전만 해도 평범한 노인이었어요. 노인정에서 장기나 두던 할아버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인물이 됐어요. 만수가 방에 들어왔어요. 감동적이었다며 축하했죠.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내 공이 아니라고 했어요. 함께한 모든 사람들 덕분이라고 했죠. 특히 용기를 낸 노인들 덕분이라고 강조했어요. 귀국 후 언론 인터뷰가 이어졌어요. 해외에서도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화제가 됐죠. 시니어 특공대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어요. 한 달 후 일본에서 연수단이 왔어요. 50명의 일본 노인들이 서울을 찾았죠. 2주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어요. 철수는 직접 강의를 했어요. 일본어 통역사가 함께했죠. 일본 노인들은 열심히 배웠어요. 실전 훈련도 함께했어요. 만수가 체력 단련을 지도했죠. 일본 노인들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어요.
교육이 끝나고 일본 대표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일본에 돌아가 즉시 특공대를 만들겠다고 했죠. 철수는 응원의 박수를 보냈어요. 3개월 후 도쿄의 시니어 특공대가 창설됐어요. 한국 모델을 벤치마킹했죠. 일본 언론도 크게 보도했어요. 이어서 독일 베를린에도 생겼어요. 프랑스 파리도 뒤따랐죠. 시니어 특공대가 세계적 현상이 됐어요. 유엔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령화 사회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는 거였죠. 공식 보고서에 한국 모델이 실렸어요. 철수는 이제 국제적 전문가가 됐어요. 세계 각국에서 자문 요청이 들어왔죠. 강연 일정이 1년치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철수는 기본을 잊지 않았어요. 여전히 상가동 노인정을 지켰죠.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순찰을 돌았어요. 어느 날 순찰 중 수상한 차량을 발견했어요. 한밤중에 주택가를 서성이는 차였죠. 철수는 즉시 번호판을 메모했어요. 차 안에는 젊은 남자 둘이 타고 있었어요. 집집마다 살피는 눈빛이었죠. 명백히 범행을 준비하는 것 같았어요. 철수는 조용히 경찰에 신고했어요. 동시에 만수에게도 연락했죠. 둘은 멀리서 차를 감시했어요. 10분 후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수상한 차량을 검문했죠. 차 안에서 범행 도구가 나왔어요. 두 남자는 체포됐어요. 최근 이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절도범이었죠. 철수의 신속한 대응으로 범행을 미연에 방지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75세 할아버지가 또 범인을 잡았다는 내용이었죠. 철수는 겸연쩍게 웃었어요. 노인정에서는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죠. 케이크를 자르며 다 함께 건배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1년 전 강도 피해를 당했던 분이었죠. 지금은 자율방범대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철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했어요. 이제는 남을 돕는 게 기쁘다고 했죠. 철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용기를 낸 거라고 했어요. 나는 단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했죠. 진짜 영웅은 함께한 모든 분들이라고 강조했어요. 봄이 왔어요. 시니어 안전 네트워크 2주년 기념행사가 열렸죠. 서울 광화문 광장에 5천 명이 모였어요. 전국 특공대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예요. 평균 나이 70의 거대한 인파였죠.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힘차 보였어요. 시장이 축사를 했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자랑이라고 했죠. 노인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꿨다고 강조했어요. 실제로 변화가 있었어요. 노인을 약자로만 보는 시선이 줄었죠. 존경과 신뢰의 대상으로 인식이 바뀌었어요. 젊은이들의 참여도 늘어났어요. 대학생 봉사단이 결성됐죠. 특공대와 함께 순찰을 돌며 배웠어요. 세대 간 소통의 장이 된 거예요. 할아버지들의 경험과 젊은이들의 기술이 만났죠. 시너지 효과가 대단했어요. 한 대학생이 철수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들께 배운 게 너무 많다고 했죠. 인생의 지혜와 용기를 얻었다고 감사했어요. 철수는 젊은이들도 고맙다고 했어요. 디지털 기술을 가르쳐줘서 큰 도움이 됐다고 했죠.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게 아름답다고 말했어요. 그해 여름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폭염으로 독거노인들이 위험에 처했죠. 에어컨이 없는 집이 많았어요. 철수는 즉시 비상대책을 세웠어요. 특공대원들이 전 가구를 방문하기로 했죠. 하루에 3번씩 안부를 확인했어요. 영호는 무료 진료소를 열었어요. 온열 질환 예방법을 교육했죠. 필요한 곳에는 선풍기를 지원했어요. 동구는 냉방시설이 있는 곳을 목록화했어요. 노인정이나 복지관 같은 곳이었죠. 더위를 피할 수 있게 안내했어요. 만수는 응급 상황에 대비했어요. 구급차와 병원을 연계했죠.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어요. 한 달간의 폭염 기간 동안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어요. 인근 지역보다 월등히 낮은 수치였죠. 특공대의 헌신 덕분이었어요. 시에서 공로를 인정해 표창장을 수여했어요. 하지만 특공대원들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죠. 이웃을 돌보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했어요. 가을이 왔어요. 이번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학교 폭력 문제였어요. 한 중학교에서 심각한 왕따 사건이 발생했어요. 피해 학생이 자살을 시도했죠. 다행히 발견돼 살아났지만 충격이 컸어요. 학교와 경찰이 대책을 논의했어요.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 어려웠죠. 그때 교장 선생님이 철수를 찾아왔어요. 특공대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었어요. 학생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죠. 철수는 고민 끝에 수락했어요. 학교 폭력은 범죄와는 다른 문제였어요. 하지만 본질은 같다고 생각했죠. 약자를 괴롭히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특공대원 10명이 학교를 방문했어요. 전교생 앞에서 특강을 했죠. 철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은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친구를 괴롭히는 건 비겁한 행동이라고 했죠. 진짜 용기는 약자를 지키는 거라고 강조했어요. 만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어요. 군대에서 배운 게 힘이 아니라 동료애라고 했죠. 함께 도우며 살아가는 게 진짜 강함이라고 말했어요. 영호는 생명의 소중함을 이야기했어요. 의사로 일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렸다고 했죠. 한 번 잃은 생명은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어요. 동구는 언론인 시절 이야기를 했어요. 진실을 밝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죠. 침묵은 공범이라고 강조했어요. 학생들은 처음엔 시큰둥했어요. 하지만 점차 집중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들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특강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 이어졌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죠. 왕따를 당하는 친구를 어떻게 도와야 하냐고 물었어요. 철수는 대답했어요. 먼저 말을 걸어주라고 했죠.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라고 했어요. 선생님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어요. 고자질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거라고 강조했죠. 용기를 내라고 격려했어요. 또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질 수 있냐고 했죠. 만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증명하고 있지 않냐고 했죠. 70이 넘어도 매일 새로운 꿈을 꾼다고 말했어요. 특강 후 학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기 시작했죠. 왕따 피해 학생에게 먼저 다가가는 친구들이 생겼어요. 일주일 후 그 학생이 철수를 찾아왔어요. 고맙다며 편지를 전했죠. 할아버지들 덕분에 다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어요. 철수는 학생을 꼭 안아줬어요. 눈물이 났죠. 이런 순간을 위해 특공대를 만든 거였어요. 학교에서 정기 멘토링을 요청했어요. 한 달에 한 번 특공대원들이 방문하기로 했죠. 학생들과 대화하며 지혜를 나누기로 했어요. 다른 학교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시니어 멘토링 프로그램이 확대됐죠. 100개 학교에서 진행하게 됐어요. 교육부에서 공식 사업으로 인정했어요.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죠. 시니어 특공대의 영역이 또 넓어진 거예요. 겨울이 다가왔어요. 철수는 76세 생일을 맞았죠. 특공대원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노인정 강당은 풍선으로 가득했어요. 100여 명이 모여 축하했죠. 철수는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만수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어요. 초를 꺼라며 소원을 빌라고 했죠. 철수는 눈을 감고 간절히 빌었어요. 모든 노인들이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했어요. 아무도 외롭지 않고 쓸모없다고 느끼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죠. 함께 꿈을 꾸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어요.
영호가 선물을 건넸어요. 특공대원 전원의 사인이 담긴 앨범이었죠. 1년 반의 추억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첫 페이지는 순자 할머니 사건 때 사진이었어요. 범인을 잡은 날의 기록이었죠. 철수는 페이지를 넘기며 감회에 젖었어요. 강북 특공대 결성식 사진도 있었어요. 시청 정책회의 모습도 담겨 있었죠. 제네바 포럼 발표 장면도 빠지지 않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현재 활동 사진이 있었어요. 학교 멘토링하는 모습이었죠. 학생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철수의 얼굴이 환했어요. 동구가 영상을 틀었어요. 전국 특공대원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였죠. 부산부터 제주까지 모두 참여했어요. 한 명 한 명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철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다고 고백했어요. 일본 도쿄 특공대장도 영상을 보냈어요. 일본어로 감사하다고 했죠. 한국 모델이 일본 노인들에게도 희망을 줬다고 말했어요. 철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거든요.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파티가 끝나고 넷은 조용히 술잔을 기울였어요. 철수와 만수와 동구와 영호였죠. 모든 게 이 넷에서 시작됐어요. 만수가 말했어요. 우리 정말 대단한 일을 해냈다고 했죠.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고 덧붙였어요. 동구도 동의했어요. 더 많은 노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죠. 우리가 멈추면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영호는 건강관리를 당부했어요. 몸이 건강해야 계속할 수 있다고 했죠. 정기검진을 받자고 제안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료들이 있어 든든하다고 했죠.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새해가 밝았어요. 3년 차를 맞는 시니어 안전 네트워크는 이제 5,000명 규모였어요. 전국 400개 지역을 커버했죠. 정부는 공식 정책으로 전면 확대를 선언했어요. 향후 3년간 1만 명 규모로 키우기로 했죠. 예산도 3배로 늘렸어요. 해외에서도 성과가 나타났어요. 일본은 이미 100개 특공대가 활동 중이었죠. 범죄율이 40% 감소했어요. 독일도 비슷한 성과를 냈어요. 베를린만 해도 50개 팀이 운영됐죠. 시민 안전도가 크게 향상됐어요. 유엔은 한국 모델을 공식 권장했어요. 세계 각국의 도입을 추천했죠. 고령화 사회 대응 모범 사례로 인정받은 거예요. 철수는 이제 국제자문위원이 됐어요. 여러 나라를 돌며 강연했죠. 한 달에 두세 번은 해외 출장을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가동을 지켰어요. 집을 비울 땐 만수가 대신했죠. 순찰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순찰 중이었어요. 골목길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죠. 철수와 만수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10대 소녀가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어요. 집에서 나온 것 같았죠. 철수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소녀는 처음엔 경계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들의 따뜻한 눈빛을 보고 마음을 열었죠. 부모님과 싸워서 나왔다고 했어요. 철수는 소녀 옆에 앉았어요. 자신도 젊었을 때 그랬다고 했죠.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다고 털어놨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후회됐다고 했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다고 했죠. 가족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강조했어요. 소녀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사실 부모님이 너무 간섭한다고 느꼈대요. 공부 압박도 심하다고 했죠. 만수가 말했어요. 부모님도 서툴다고 했죠. 자식 키우는 게 처음이라 실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사랑만큼은 진심이라고 강조했어요. 그 마음을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죠.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가 소녀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부모님은 밖에서 딸을 찾고 있었죠. 소녀를 보자 달려와 껴안았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도 목이 메었죠. 소녀도 미안하다며 울었어요. 철수는 조용히 물러났어요. 가족의 화해를 지켜보며 흐뭇했죠. 이런 작은 일들이 쌓여 세상을 바꾼다고 믿었어요. 다음 날 소녀 부모님이 노인정을 찾아왔어요. 감사 인사를 하려고 온 거였죠.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철수는 사양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부모님은 간곡히 부탁했어요. 받아주시는 게 고맙다고 했어요. 철수는 결국 받았죠.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일기를 썼어요. 매일 쓰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오늘 일을 기록했어요. 작은 일이지만 의미 있었다고 썼어요. 한 가족을 지켰다는 게 뿌듯하다고 했죠. 이런 순간들이 인생을 빛낸다고 믿었어요. 봄이 다시 왔어요. 벚꽃이 만개한 상가동은 아름다웠죠. 철수는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봤어요. 76세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30년 형사 생활도 의미 있었지만요. 은퇴 후 3년이 더 값진 것 같았어요. 만수가 옆에 앉았어요. 같이 벚꽃 구경하자고 했죠. 둘은 말없이 꽃을 바라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다고 만수가 말했어요. 꿈만 같다고 했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낼 줄 몰랐다고 털어놨어요. 철수는 웃었어요. 나도 그랬다고 했죠. 하지만 해보니 할 수 있더라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시작이라고 강조했어요. 첫 발을 떼는 용기만 있으면 된다고 했죠.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었어요. 동구와 영호도 합류했어요. 넷은 벚꽃 아래 나란히 앉았죠. 70을 훌쩍 넘긴 친구들이었어요. 영호가 건강검진 결과를 알려줬어요. 모두 양호하다고 했죠. 앞으로 10년은 거뜬하다며 웃었어요. 동구는 새로운 계획을 말했어요. 시니어 온라인 아카데미를 만들자고 했죠. 전국 어디서나 교육받을 수 있게 하자는 거예요. 만수도 아이디어를 냈어요. 젊은 세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자고 했죠. 세대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철수는 모두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하나씩 실현해 나가자고 했죠. 시간은 충분하다고 믿었어요. 그날 저녁 노인정에서 정기회의가 열렸어요. 3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석했죠. 이제 노인정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었어요. 사회를 바꾸는 거점이 된 거예요. 매주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죠.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한 할머니가 발표했어요. 독거노인 반찬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했죠. 요리 솜씨를 살려 이웃을 돕고 싶다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는 수리봉사단을 제안했어요. 전기기술자 출신이었거든요. 고장난 가전제품을 무료로 고쳐주자는 거였죠. 또 다른 분은 한글 교실을 열겠다고 했어요. 은퇴교사 출신이었죠. 문맹 노인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했어요. 모든 제안이 채택됐어요. 노인정은 이제 활기찬 커뮤니티 센터가 됐죠. 매일 새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 후 MBC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을 왔어요. 상가동 노인정의 변화를 담고 싶다는 거였죠. 일주일간 밀착 촬영을 했어요. 철수의 하루 일과를 따라다녔어요. 새벽 운동부터 저녁 순찰까지 기록했죠. 동료들의 활동도 빠짐없이 담았어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시청률이 20%를 넘었죠. 다시 보기 조회수도 100만을 돌파했어요. 댓글에는 감동의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나이가 들어도 희망이 있다는 반응이었죠. 많은 노인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전국에서 문의가 쇄도했어요. 우리 동네에도 만들고 싶다는 요청이었죠. 철수는 하나하나 성심껏 답했어요. 여름이 왔어요. 정부는 시니어 특공대를 국가 정책으로 확정했어요. 향후 10년간 6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죠. 전국 모든 동네에 특공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어요. 2만 명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죠.
철수는 정책자문위원장을 맡았어요. 유엔에서 공식 초청장이 왔어요. 올해의 고령화 대응 영웅상을 수상하게 됐다는 거였죠. 뉴욕 본부에서 시상식이 열린다고 했어요. 철수는 특공대 대표들과 함께 뉴욕으로 향했어요. 만수와 동구와 영호도 동행했죠. 유엔 본부 대강당은 장관이었어요. 사무총장이 직접 상을 수여했어요. 한국 시니어 특공대가 세계의 모범이라고 했죠. 기립박수가 5분간 이어졌어요. 철수는 수상 소감을 밝혔어요. 이 상은 모든 노인들의 것이라고 했죠. 나이가 들어도 꿈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증명했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 강조했어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든다고 했죠. 모든 노인들에게 용기를 달라고 당부했어요. 귀국 후 청와대 초청을 받았어요.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거였죠. 철수는 긴장되면서도 영광이었어요. 대통령은 깊은 존경을 표했어요. 국가의 자랑이라고 했죠. 앞으로도 계속 활동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철수는 약속했어요. 숨이 붙어 있는 한 멈추지 않겠다고 했죠. 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가을이 왔어요. 상가동 노인정에서 3주년 기념식이 열렸죠. 이제는 전국적 행사가 됐어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죠. 70대 노인들의 힘찬 구호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는 늙지 않았다고 외쳤어요. 여전히 강하다고 했죠. 사회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선언했어요. 철수는 무대에 올랐어요. 3년 전 오늘을 떠올렸죠. 순자 할머니가 강도를 당했던 날이었어요. 그날의 분노가 이 모든 걸 만들었다고 했어요. 한 사람의 용기가 10,000명을 움직였다고 했죠. 여러분 모두가 영웅이라고 외쳤어요.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백발의 노인들이 주먹을 불끈 쥐었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철수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했죠. 앞으로 10년, 20년 계속될 거라고 선언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 강조했어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 했죠. 꿈을 가진 사람은 절대 늙지 않는다고 외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광화문을 물들였죠.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이었죠. 철수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어요. 할아버지 특공대의 전설은 계속된다고 했어요.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영웅이 태어나고 있을 거라고 믿었죠. 그렇게 세상은 조금씩 나아진다고 확신했어요.